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로브맨의 유튜브에서 말하는 유튜브 이야기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자, 로브맨은 누구인가? 이 방송을 하는 로브맨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로브맨은 제가 이렇게 로브를 입고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로브를 입는 분이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름에도 로브를 입고 겨울에도 로브를 자주 입습니다.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데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로브를 입고 바로 잠들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로브를 입는 저의 이제 특징을 착안을 해서 방송하는 로브맨이라는 캐릭터를 창출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이렇게 수염을 붙여봤는데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수염을 붙여보니까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제 생각이긴 한데 이게 원래 수염이 붙어 있었던 것처럼 너무 이 수염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수염이 제 수염이 아니다 보니까 이 콧구멍이 굉장히 간지럽다. 그래서 이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이제 감안하셔서 방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브 호텔에서 입는 건데 이거 호텔에서 갖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 로브는 제가 직접 돈 주고 산 겁니다. 네, 그렇다는 점. 그리고 채널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 유튜브는 10대, 20대, 이제 그 청소년들이나 유아층들이 이용을 많이 했어요. 이 채널 자체가 키즈, 청소년 채널, 게임 청소년 채널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주로 이용을 했다가, 미디어를 등진, 60대, 70대, 노년층이 많이 이용을 했죠. 많이 목격을 하셨겠지만은, 그런데 30, 40대 이용률이 아주,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 미디어에서 대세 미디어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점. 그래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미디어가 됐고, 그런 점에서 유튜브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지식과 정보, 사상, 의견들을 자유롭게 표출합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유튜브는 제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의적 차원에서 교류하고 싶다. 제가 가진 정보와 의견, 지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런 취지에서 채널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점을 이제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에 대한 기대, 잘 되면 좋겠는가? 글쎄, 채널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저의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하나의 스피커로서의 책임감을 가진다. 이제 그게 무엇이냐? 말이 가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이 가지는 힘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파급력은 더 커지겠죠. 무슨 채널을 시작하면서 섣불리 마시는 김칫국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말에 대한 그 책임감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스피커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이것이 더 파급력이 커진다면 그게 두려움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채널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토픽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자,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조지 루카스, 1970년대 스타워즈를 제작 감독을 했던 조지 루카스의 예언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지 루카스는 미래에는 퍼스널 컴퓨터로 영화를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런 예언을 했어요. 퍼스널 컴퓨터는 가장 소형화 기기로 변모한 스마트폰, 소형화 기기 컴퓨터로 보는 스마트폰이 퍼스널 컴퓨터로 대치를 한다면 영상 컨텐츠는 영화.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로 만드는 영화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이런 부분과 많이 부합하는 조지 루카스의 예언이 많이 실현된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튜브는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창업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당신의 텔레비전.
튜브는 텔레비전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당신의 채널, 당신의 텔레비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토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유튜브는 Personal Broadcasting Social Network입니다. 이 개인이 주체가 돼 있어요.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다. 그래서 3명의 창업자가 유튜브를 창업을 했는데 스티브 chen, 조에드 커린, 체드 헐리라는 페이팔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대만 출신의 미국인입니다. 이도 뭐 페이팔에서 일을 했던 그런 엔지니어죠. 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티브 첸은 마치 외모가 흡사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붙인 모습이 누구하고 닮았냐면 우리 한국의 유명한 R&B 가수인 김주환 씨하고 닮았습니다. 뭐 이게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한국하고 또 인연이 깊은 또 면이 있는데 구글 직원이었던 한국인 직원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또 뭐 이런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3인의 창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였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튜브 초창기에는요 성격이 어떤 식이었냐면 기존 매스미디어의 아카이브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기존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TV 쇼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쇼 같은 걸 포함해서 그리고 영화 트레일러, 뮤직비디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의 TV 자료들이 복원이 돼서 이 아카이브 거기서 이제 기록이 되는 그런 형식의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그런 형태가 그런 특징이 강했었어요. 그런 특징이 강했고 이제 기술적인 영역으로 보면 이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다 보니까 플래시 비디오를 탈피하려고 했다. 이 플래시 비디오는 당대에 그 동영상을 가장 그 최적화된 상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일종의 플러그인이었거든요. 이거 다 아시다시피 플러그인을 전부 깔고 우리가 동영상을 보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HTML5가 상용화되기 전에 플래시 비디오를 탈피하려고 했던 기술적인 노력이 있었다. 사실 페이팔도 마찬가지인 게 페이팔도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플래시 비디오를 탈피하려고 했다. 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06년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도는 아이폰이 출시가 됐어요. 스마트폰의 프로토타입. 네,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사람들이 소형화 기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 시간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 급증하게 되면서 유튜브의 이용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그 볼륨이 확대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가능성과 미래의 비전을 보고 구글이 드디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 투자를 받지 않았던 유튜브는 과거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서버를 확장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창업자들이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서버를 확장하는 비용을 대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2006년을 기점으로 과거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 유튜브가 엘리트 중심의 회사 구글에 인수되면서 성격이 좀 변모하게 되죠. 이제 엘리트 중심의 회사 구글, 뭐 실제로도 엘리트입니다. 실제로도 이 많은 경영진들이 실제 엘리트죠. 이제 그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죠. 시장 볼륨의 확대, 유튜브는 시장 볼륨의 확대가 2006년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이제 시장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2008년에 접어들면서 또 유튜브는 또 아주 새로운 어떤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스타 개인 크리에이터가 등장을 하게 돼요. 라이브 스트리머. 네. 개인화된 유튜브가 이 시기에 아주 성격이 아주 강하게 변모됐다는 거죠. 2008년 이후에 우리는 기존 매스미디어의 아카이브를 떠나서 크리에이터가 창출하는 영상 콘텐츠물이 부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델은 사실은요, 아프리카 TV가 먼저 만들어낸 게 아닌가. 크리에이터의 창출은 이 아프리카 TV가 먼저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는 수익 모델이라는 것이 이 별풍선을 쏴주는 그런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유튜브 슈퍼챗 이 도네이션을 하는 슈퍼챗의 원형을 갖고 있지 않나. 근데 이 전부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나 개인 크리에이터나,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어떤 그 크게 흥행을 했던 성인 라이브 쇼의 기술적인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인 라이브 쇼는 이제 그 어떤 성인 이제 그 쇼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똑같이 뭐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익금을 창출하듯이 이 그 수익 창출의 기술적인 원형, 뭐 기술적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하지만 그 원형이 어떻게 보면 어덜트 라이브 쇼, 이 성인 라이브 쇼에 있다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낸 이제 컨텐츠는 뭐 주로 스포츠, 게임, 뭐 아니면 먹방, 아니면 가십, 뭐 아니면 프라이빗, 개인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TV에서도 보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 컨텐츠들의 어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모성 컨텐츠. 이 소모성 컨텐츠다 보니까 굉장히 뭐 유익성, 공익성 이런 부분하고는 좀 정보성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굉장히 어떤 한계와 피로를 느끼게 됐어요. 아, 이거 왜 봐야 되지? 뭐 예를 들면은 먹방 같은 거. 사실 저는 이제 먹방 같은 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먹방이 이렇게 맛있는 뭐 이렇게 음식을 먹는 뭐 TV 쇼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먹방인데, 이게 보면 남이 먹는 걸 저걸 왜 봐야 되나? 저 맛있는 식감을 같이 느끼고 싶어서 그러나? 뭐 이런 건데, 뭐 사실 저는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는 거. 근데 이런 컨텐츠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대리 경험형 컨텐츠라는 건데, 먹는 것도 대신하고 놀러 가는 것도 대신하고, 놀러 가는 뭐 TV 쇼나 뭐 이제 뭐 요즘에 브이로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대리 경험을 주는 겁니다. 이게 대리 경험인데, 그 중에 또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유행하는 게 헌팅입니다. 헌팅, 플러링, 픽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지나가는 여성에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I like you. 뭐 이런 식으로 픽업을 하는 뭐 이런 컨텐츠가 있던데, 이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신 뭐 헌팅을 해주는 뭐 이런 컨텐츠도 있고, 뭐 이게 뭐 짜여진 각본이긴 한데 누구를 때리는 것도 있고, 뭐 그거를 뭐 촬영을 해가지고 폭행에 관련 그 폭력에 관한 그런 컨텐츠도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폭행, 뭐 여행, 뭐 다양한 뭐 먹방, 뭐 이런 것들 전부 대리 경험형 컨텐츠에 가깝고 소모성 컨텐츠에 가깝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컨텐츠의 특징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어떤 한계와 피로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의 유튜브는 진화했어요. 어떤 점에서 진화를 했냐? 공익성, 뭐 유익성, 정보성, 전문성, 이게 과학, 철학, 의학 분야에 관련해서 많은 채널들이 개설되고 있는데, 전문가 정보가 유입이 되는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정보의 시대, 이게 사람들이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이게 전문화된 정보들을 찾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유튜브의 현재 상태는 전문가 정보의 유입이고, 이런 유튜브는 지금 현재 다양한 인간의식의 혼합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의 키워드는 개인 사상의 표현입니다. 이제 다양성이죠. 민주주의가 말하고 있는 다양성과 이제 부합을 할 것 같은데, 개인 사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뭐 진짜 또라이에서부터 전문가까지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게 된 유튜브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유튜브에서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분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이 칼융의 그 집단 국가에 의한 개인의 압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그 구스타프 칼융이 집단 국가 체제가 갖는 그 광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우리가 집단이나 조직, 국가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조직화되다 보면 당연히 개인에 대한 압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의 적을 창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광기로 이 발전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가 과거 2차 세계대전 시절의 나치가 아닌가. 그래서 이 유튜브는 개인에 대한 사상 자유에 대한 압제를 막고 존중하자, 뭐 이런 모토를 갖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이런 점에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통제 미디어의 시작이다. Out of control media, 뭐 이렇게 지칭할 수 있을까요? 탈통제 미디어, 개인에 대한 압제를 벗어난 탈통제 미디어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TV 매체, 매스미디어가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은 크게 자본, 스폰서죠. 그리고 작가, 라이터, 작가의 기획력, 프로듀서의 연출력,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매스미디어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배제된 순수한 개인 의식의 반영체가 바로 유튜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단순히 앉아서 말로 떠들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있듯이 유튜브는 이런 점들이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영상 제작물은 전문가 필드의 영역이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영상을 제작하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를 제작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탈피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영상 제작물을 만들 수 있다. 이건 너무 유튜브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탈통제 미디어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서 기존 포털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녹색창 포털의 한계와 위험성.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녹색창 포털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 녹색창 포털이 많이 내려앉았다고 그래요. 뭐 광고 수익이 크게 뭐 격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실 때 이 녹색 창을 많이 이용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뉴스를 볼 때 각 언론사별, 그리고 주제별 섹션이 카테고라이징 돼서 데이터 큐레이션이 돼 있죠. 뉴스 큐레이션이 돼 있는데, 이게 정리가 싹싹싹싹 되다 보니까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 섹션별로 정리를 해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뉴스 데이터 큐레이션, 뉴스 큐레이션의 이제 정확한 문제가 뭐냐면 정보 제공자의 의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정보 제공자의 의도가, 이게 유튜브의 사용자 분석과는 다르게 유튜브는 사용자 분석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당신을 분석하고 당신의 취향을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녹색창 포털은 사용자 분석이 약하다 보니까 정보 제공자의 의도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제공자의 의지가 들어가다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업적일 수도 있고, 같은 말이긴 한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하게 되는 사례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배우가 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배우, 사라 제이라는 어떤 그 배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느닷없이 포털창 메인에 사라 제이의 매혹적인 자태, 뭐 이런 뉴스 이제 기사가 떴단 말이죠. 이거 뭐 이 썸네일이나 이런 그 자극적인 그 타이틀을 보고 우리 무의식적으로 클릭을 하게 됩니다.
아니 들어가서 봤더니 여배우 사라 제이의 매혹적인 자태. 근데 이게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내용이 없는 거야. 나 이거 왜 본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뭐 매혹적이고 뭐고 전혀 공감이 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이 한국인들의 특징이 타인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댓글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업적 의도를 가진 의도적 댓글이 있는 거예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오우, 사라 제이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이 인류 최고의 히로인 그 여신입니다. 뭐 이런 뭐 댓글들이 쭉 달렸다고 보시자고요. 그렇다고 보면 사람들이 이게 많은 그 주류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들을 많이 목격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댓글들이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정말 그런가? 이게 고혹적인 자태의 사라 제이에 대해서 바로 공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주관이 강한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사라 제이 이거 정말 홀스 페이스 정말 이거 뭐야 이거 뭐 해골같이 삐쩍 마르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데 도대체 이 반응은 뭐지? 그러면서 인지 부조화 상태에 맞닥뜨리게 되죠. 이제 뭐 그렇지만 그 당신의 인지 부조화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묻힐 수가 있어요. 그 개인의 의식은 얼마든지 통제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포털에 대한 그 부작용, 이 한계에 대해서 부딪힌 그 많은 그 사람들이 포털을 떠나고 있다. 뭐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탈통제, 개인화된 의식이 강조된 탈통제 미디어가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조금 더 유튜브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유튜브와 인공지능, 유튜브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를 잡고 심층적으로 유튜브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롱테이크로 한 번에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롱테이크로 한 번에 촬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저의 이게 하나의 챌린지였습니다. 이 첫 방송인데 한 번에 찍으려니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